자, 리딩 파워 구문편 11강 마지막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My barely 5-year-old son couldn't go, 동사예요. To bed one night until he wrote I love you, mom on a piece of paper. 동사 지금 두 개니까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 until 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 I love you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문구가 되는 거니까 따로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문장 보니까 이제 고작 한 5살짜리 내 아들내미가 couldn't go to bed one night. 어느 밤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Until 뭐 할 때까지 he wrote I love you mom on a piece of paper. 종이에다가 그 삐뚤삐뚤 글씨로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A few mixed up letters, a couple of crumpled papers, and some help from daddy later. He handed me his heart on the page. 이 앞에 거는 그냥 묶어서 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ixed up letters니까 글자가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거죠. 5살짜리 꼬맹이니까. 그리고 a couple of crumpled paper, 꾸깃꾸깃한 종이들. 그리고 some help from daddy. 아빠가 나중에 또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5살짜리 꼬맹이야. He handed me his heart on the page. 그 종이에다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옮겨서 나한테 넘겨줍니다. Sometimes saying how you feel just isn't enough.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하나만 필요하죠. 여기서 how라는 단어가 이렇게 saying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니까 say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사가 되는 거잖아. 동명사가 되는 거니까 뒤에서 수일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How you feel.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하는 것,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은 isn'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Spoken words, 동사, are invisible and untouchable. 말로 하면, 그냥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별표 쳐놓고요. 그러나, write it down, 동사요. And you can see it, feel it, hold it, keep it forever. 여기에 동사가 쭈르륵 나와 있죠. 됐죠? 동사가 지금 사실 여러 개가 나왔잖아. 그죠? 근데 접속사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지금 write it down 이라고 해서 명령문을 쓴 거죠. 명령문이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왔잖아. 뭐뭐 해라. 그러면. 이거 아시죠?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Write it down. 잠깐만 그 와중에 write it down. 여기 it 동그라미 치시고 대명사라고 적어 주세요. 요거 우리 많이 이야기했던 거 아시죠? 이어 동사일 때 목적어는 대명사 목적어는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밖으로 나면 안 된다. Write down it 안 된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Write it down. However 그러나 그걸 쓰세요. 써. 그러면 you can see it. 당신 그것을 볼 수 있고요. Feel it. 느낄 수도 있고요. Hold it. 그걸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keep it forever. 영원히 그걸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Although we may think it, we can't really give someone our heart.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Although는 매번 말하지만 양보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필자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다? 뒷부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당신이 그걸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we can't really give someone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전달할 수는 없죠. 말로는요. But 그러나 by writing. 여기서 그러나 by writing. 우리가 말로 하면 제대로 전달을 할 수는 없죠. 생각만으로도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by writing. 글을 씀으로써 we can give someone our heart on a page. 우리 글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A love letter. Love note is a piece of paper that is a little piece of your heart.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여기 있습니다. tha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항상 선행사와의 수일치가 나온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Love note라고 하는 것은 a little piece of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그마한 종이가 되는 거죠. Teach your child how to write love notes, and I promise you will have many happy returns.
그렇죠? 동사 지금 3개가 나와 있고요. 접속사는 여기 and 이렇게 나와 있고요. I promise란 주어 동사가 있고 you will 이란 주어 동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that 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문장을 보면 명령문의 형태를 썼잖아. 명령문 다음에 and를 썼기 때문에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how to write love note 이렇게 나왔잖아. 의문사 플러스 수동사죠. 당신은 아이한테 간접 목적어 되고요. How to write love notes. love note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d 그러면 내가 단언컨대,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단언컨대 you will have many happy returns. 정말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그 대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되죠? 글 자체는 사실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들은 뭐 러브노트라고 하는 것이 참 좋으니까 아이한테 그걸 알려주세요.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글이 될 거고요. 문법적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거 이어동사 나왔을 때 대명사가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쓴다든지 뭐 이런 정도만 나왔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한번 쓱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11강의 리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니까 여기서는 서답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typical college exam tests two things. 일반적인 대학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your ability to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complicated material and your ability to recall and synthesize this information under pressure. 봅시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당신의 능력을 한 가지 시험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거. 아주 복잡한 그런 그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material. 굉장히 복잡한 것들의 이해를 당신이 기술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하나 체크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your ability. 두 번째 능력인데 to recall and synthesize information under pressure. 그러니까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기억해내서 다른 것들과 다 synthesize, 합할 수가 있겠는가, 조합할 수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It is not just what you know, but also how well you can explain it. 동사가 지금 3개, 접사가 2개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기서 what 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how well 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not 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but 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왔잖아. not 동그라미 치시고 but 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이것이 아니라 저거.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저거야.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it is not just what you know.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but also how well you explain it.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This means that after you put in the study time needed to learn the material, you have to put in the relaxation time needed to prepare your mind to operate under pressure. 동사 지금 3개, 접사가 2개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기서 that 이런 형태가 나와 있고 after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전체는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의 this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this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들 있잖아. 그 앞에 내용들을 받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that 무슨 뜻이냐면 you put in the study time needed to learn the material. 당신이 needed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the material 그 뭐 수학이건 과학이건 영어건 국어건 어떤 것이건 당신이 배우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그 시간을 쓴 이후에 프린 그 시간을 쓴 이후에 you have to 잠깐만 여기서 밑줄 쳐 넣으셔야 돼요. have to put in 여기서 필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필자가 너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필자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have to put in the relaxation time needed to prepare your mind.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to prepare your mind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relaxation time 이라고 하는 것도 써야 하는 겁니다. To operate under pressure. 아까 말했던 그 pressure, 압박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잖아. 그 압박 속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로 되어지는 relaxation time 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필자의 주장이 여기 있어요. 자, some students believe it is beneficial to maintain intellectual momentum by studying right up until the testing begins.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3개니까 접속사는
두 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주어 동사라서 여기에서 that이란 형태가 이렇게 하나 숨어 있는 것이고요. until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 to maintain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beneficial 좋은 거야. 뭐가? to maintain intellectual momentum.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intellectual momentum. 어떤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 by 뭐함으로써? by studying right up until the testing begins. 그 시험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밀어붙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 This is not true.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this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문장 말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이 부분이요. maintain 이 부분을 this로 말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공부를 해야 돼. 그 모멘텀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Such an approach releases too much adrenaline, which makes you nervous and unfocused. 동사는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which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문법적인 부분을 잘 보면 컴마 위치를 썼잖아. 컴마 찍고 위치를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보면 such an approach 그러한 접근법 such라는 형태가 나오면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such an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은요 releases too much adrenaline 아드레날린 너무 많이 분출하게 되고 그것은 makes you nervous and unfocused 오히려 당신이 nervous 긴장되고 unfocused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The best state for your mind to be in is confident and calm.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to be in 이란 형태가 있고 그 앞에 for your mind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조금만 떠올려 보면 to 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나왔으니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잖아. 해석은 당신의 마음이 to be in 잘 들어맞게 to be in 그 상황에 있도록 하는 best state 가장 최고의 상태는 is confident and calm. 자신감이 넘치고 침착한 그런 상태란 말이야. 여기서 confident and calm 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랑 반대가 되냐면 nervous and unfocused 라고 하는 형태랑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아니야. 그러한 접근 방법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봐라.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잘라준다면 이 such an approach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maintain intellectual momentum 이란 부분을 찾아서 이러한 접근법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글의 순서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뒤에 한번 가볼게요. Take the hour before exam to relax. Take the hour 시간을 좀 가져야 돼. Before an exam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가져야 돼. 뭐 하기 위해서? To relax 약간 진정하고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Think of it as an Olympic athlete would. Training for the mile run. 자, think o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hink of라는 부분이랑 as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것을 올림픽 애틀릿이 그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take an hour, the hour 이 부분을 it이라는 형태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an Olympic athlete would까지만 나왔잖아. 조동사 뒤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would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would 뒤에는 take the hour 그 시간을 갖는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Training for the mile run 이라고 썼는데 여기 좀 보니까 분사 구문 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고요. 뭐 하면서 Training for the mile run 1마일 달리고 하고 1마일 달리고 잠깐 하고 뭘 해? 휴식을 취하고 됐죠? 뒤에 In the weeks leading up to the competition The athlete trains hard. 이렇게. In the weeks, 그 주간 동안에 어떤 주간이냐면 leading up to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competition. 이렇게요. 됐죠? 컴퍼티션을 향해 가고 있는 주간에는요. 즉 다시 말해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요. 오케이? 몇 주 전부터는 the athlete,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But, 그러나, on the day of the race, 그 경주를 하루 바로 그날, 그 당일에는 he rests and conserves his energy so that he can be ready to compete hard when the starting gun fires. 이렇게요. 동사가 쭉 4개씩이나 이렇게 열거돼서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경기를 하는 바로 그날에는 그가 휴식을 취하고 conserves his energy, 에너지를 저축해 놓습니다. So that, so랑 대시랑 붙었어?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He can be ready,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To compete hard when the starting gun fires. 우리 그 경주할 때 총 빵 쏘고 가는 거잖아. 그렇게 출발하는 총이 빵 울릴 때 compete hard, 힘차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잘 절약해 놓습니다. Your studying is your training. 당신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훈련인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이란 말이야. And 그리고 the hour before the exam is your pre-race rest period. 그렇죠? 동사 지금 2개라서 접속사는요. 여기 and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훈련인 것이고요. 그 before the exam, 시험 전에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pre-race rest period, 경기 전 휴식 시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쭉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before the test, 시합을 나가기 전에 before the test,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기 전에 뭐 해라? take a rest, 휴식을 취해라.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필자의 주장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have to put it in a relaxation time. 여기서 나는 take a rest라고 썼는데 여기서 relaxation time이라는 형태로 써주는 거죠. 혹시라도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relaxation time이라는 형태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주장이 나오거나 제목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시켜서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없었어요. 다만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이렇게 좀 잘라서 보기가 참 괜찮더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One good way to remember to focus on form as well as content is to approach every paper as if you were trying to win a Pulitzer Prize for explanatory reporting.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속사 하나 필요한데 as if라는 형태가 있죠.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좋은 방법이냐면 to remember, to focus on form as well as content 까지 묶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주어는 뭐가 됩니까? one good way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수일치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우리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rememb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remember 뒤에다가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쓰면 뭐뭐 할 거죠. 뭐뭐 할.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나타내는 거죠. focus on form as well as, 잠깐만 한 번 더 as well as라는 형태가 있으니까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죠.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컨텐트, 내용뿐만 아니라 모양에도 집중해야 할 것을 기억해내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막 해석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내가 뭐 어쩌란 얘기야 라고 할 텐데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형태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잖아. 물론 둘 다예요.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형태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필자가 더 방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은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죠. 그러니까 형태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to approach every paper, 모든 페이퍼들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마치 당신이 were trying to win a Pulitzer Prize for explanatory reporting, 당신이 어떤 설명을 하는, 보도를 하는 리포팅 분야에서 퓰리처상을 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너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고 싶어? 그러면 퓰리처상 어떻게 타는지 잘 생각해봐. 이거죠.
퓰리처상 탈 것처럼 해봐. 이런 말입니다. 즉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용이 되게 중요해. 형식이 되게 중요해. 형식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퓰리처상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This prize is given each year to a work that illuminates a significant and complex subject, demonstrating mystery of the subject, lucid writing, and clear presentation.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수사는요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퓰리처 상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퓰리처 상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this prize라고 하는 것은 퓰리처 프라이즈 요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수여되는 건데 to work 어떤 작품에게 수여되는 겁니다.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illuminates a significant and complex subject.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를 illuminate, 굉장히 멋지게 설명을 하는 거야. 문장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ing가 나왔네. demonstrating mystery of subject, 굉장히 어떤 주제에 대한 mystery라고 하는 것을 lucid writing, 굉장히 명확한 글쓰기와 clear presentation, 아주 깔끔한 보여주기로 기술해내는,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작품에게 수여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illuminate, lucid writing, 그리고 clear 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 줄 알겠어? 이게 형식이죠.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형식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맞춰주고 있어 라는 말인 거야. 조금 더 가볼게. If you have any doubt as to what it means to illuminate a complex subject with lucid writing and clear presentation, go to here and read the recent winner in this category. 동사 지금 4개입니다. 접산 3개 필요하죠. 여기에 if, 만약에 말이야, if you have any doubt, 의심스럽잖아? 여기서 as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에 대해서? about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what it means.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To illuminate complex subject with lucid writing and clear presentation.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조건들 있잖아. 어떤 글을 쓰는데 lucid writing and clear presentation. 이게 아주 lucid writing, 아주 멋진 글쓰기와 명백한 표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go to www.pulitzer.org 이 페이지에 가봐. 그 페이지에 가서 read the recent winner in this category. 이 카테고리에 있는, 여기서 this category라고 하는 것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에 있는 recent writing, recent winner, 최근에 수상받은 사람들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These articles typically move directly from anecdote to question the theory, then back again, pulling deep into the core issue surrounding the issue at hand.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These article. 근데 잠깐만. 여기서 these article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선행사를 찾으라 했잖아. 이러한 기사들은. 근데 이런 기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서 어떤 거? The recent winners. 최근에 수상받은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hese articles라고 받아주는 거라고요. 됐죠? 이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해라 라고 해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move, 잠깐만 옮겨갑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from, rapidly, 아주 능숙하게, 아주 유연하게 anecdote, 일화에서 어디로? 질문으로. 그리고 to theory, 그리고 이론으로. then back again, 그리고 다시 일화로. 굉장히 유리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문장 끝났습니다. pulling, 분사구문이에요. pulling you deep into the core issue surrounding the issue at hand. 그 손에 닿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당신을 쫙 끌어들이면서요. 아주 훌륭하게 잘 썼다는 거죠. They do this without ever getting bogged down in an overabundance of detail or an oppressively didactic tone. 그렇죠?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이 day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이 day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들을 말하죠. 그 작품들은요, do this.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가 될까요?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연하게 당신을 핵심적인 문제로 끌어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Without ever getting bogged down in an overabundance of detail. 얘네들은요, 뭐뭐 없이 get bogged down. 쭉 빠져드는 것 없이. 어디에 빠져드니? In an overabundance of detail.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을 강조하는 디테일의 overabundance. 과잉이나 on oppressively didactic tone, 굉장히 교훈적인, 필요 이상으로 교훈적인 그런 톤으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글을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약간 불쾌감이 들고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This should be your model. 이것이 당신의 모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세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글쓰기를 할 때 당신이 어떤 글을 쓸 때 형식이라는 부분을 잘 맞춰야 된다. 물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을 잘 맞춰야 돼. 그 형식을 잘 갖추기 위해서 어떤 거? Pulitzer Prize for Explanatory Reporting 이라고 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으렴. 근데 그 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Lucid Writing과 Clear Presentation 이란다. 까지요. 사실은 밑에 나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supporting sentence가 되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형식을 잘 맞추기 위해서 당신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글들은 어떤 글이냐면 여기 lucid writing과 clear 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챕터 리뷰 11 챕터 리뷰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보면 문법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그 선택형으로만 나오는 질문이니까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먼저 도와드리면 예술이라는 게 뭐죠? 그죠? 예술이라고 하는 건 쉽게 정의 내리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예술 관련되는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그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예술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술이란 불편함을 주는 거다.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톡 던졌어요. 그럼 파장이 팍 이래서 호수 전체에 물결이 생기잖아. 이런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무엇인가 영화를 보고 지루하다. 그냥 졸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 우린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할 때 불편하죠, 사실은 그것이. 근데 그것이 예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떤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 똑같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 그렇다면 이건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내리는 것 자체도 참 어렵지만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그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좀 포괄적인, 우리는 좀 수용적인 면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캔 조각 하나를 보고도 예술이야, 너무 멋있어, 나에게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주었고 마음의 울림을 주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가볼까요? Art world. 예술세계라고 하는 것은 consists of a bundle of systems. 여기까지 잠깐만. 예술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bundle of system이니까 시스템의 번들. 그러니까 번들이니까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theater, painting, literature, music,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each of which furnishes an institutional background for the conferring of status on object within its domain. 그 첫 문장 있잖아요. 이 첫 문장을 꼭 반드시 그냥 수업을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을 반드시 해석까지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직접 본인이. 해설을 보지 마세요.
그냥 해설을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석해 보시고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동사가 두 개라서 접수한 여기에 있어요. each of which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것은 a bundle of system, 시스템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극이라든지 그림, 문학, 음악,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인데 그 각각의 것들은 furnishes an institutional background, 체계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for, 무엇에 대해서? The conferring of status on object within its domain, 그 domain 안에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어떤 물체들에게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위한 체계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 글이? 조금 이해가 덜 되죠? 잠깐만 뒤에까지 읽어보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No limit can be placed on the number of systems that can be brought under the generic conception of art, and each of the major subsystems contains further subsystems.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접사는요 2개 필요해서 that 이란 형태가 여기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and라는 형태가 있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주도록 할게요. 한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 시스템의 숫자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 That can be brought under the generic conception of art. 예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 하에 가져와질 수 있는 시스템의 숫자. 그리고 each of the major subsystems, 그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은 더 많은 서브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a bundle of systems, 체계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체계의 다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체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모습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체계 다발이 각 범주 안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물들, 이 사물들에 대해서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체계, 이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체계는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 체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하위 체계가 있는데 이 하위 체계는 그 밑에 똑같은 이야기로 하위 체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The feature of the art, 이러한 예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provide the elasticity by which creativity of even the most radical sort can be accommodated. 동사는 지금 2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by whic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술의 이러한 특징은요, 이러한 특징은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creativity of even the most radical sort,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창의력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많은 것들, 사실은 극단에 있는 것, radical, 극단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체계는 무한대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no limit can be placed, 그 어떠한 한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어떠한 한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radical sort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A whole new system comparable to the theater, for example. 아이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whole new system comparable to the theater, 그 theater라고 하는 것에 comparable, 견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added in one fell swoop. 밑에 표현 나오죠? 완전히 새로운 것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예시잖아. 예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 전체에 대한 일부. 이게 예시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compare to the theater, 이
극장이라고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 것에 견줄 만한. 자, 그럼 그 연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니?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술이야. General conception of art. 예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일반적인 예술의 특징.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Radical sort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할 수 있다? Accommodated,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이 뭐다? 여기 could be adde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상위의 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급진적인 체계가 덧붙여질 수 있다. 또 그 밑에 계속해서 덧붙여질 수 있다. 그러니 한계는 없다. No limit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뒤에 한번 가볼까요? What is more likely is that a new subsystem would be added within a system. 이 말이 참 재밌죠? 동사 지금 3개, 일단 접속사는 여기 있어요. What is more likely? 더 그럴싸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is that, 바로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a new subsystem, 새로운 서브시스템이 그 시스템 안에 또 덧붙여질 수 있더라. 연극이라는 거 안에 연극이랑 완전히 다를지라도 새로운 것이 밑에, 그 밑에 계속 덧붙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junk sculpture would be added within sculpture. 그럼 여기서 sculpture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To the theater. 이 theater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junk sculpture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New system. 이게 되는 거지. 이것이 뭐 할 수 있다? Added. 덧붙여질 수 있다. 됐니? 뒤에 happening added within theater. 여기서 theater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얘가 되는 거죠. sculpture가 되는 것이고요. happening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Such additions might in time develop into full-blown systems. 여기서 in time을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Such addition, 그러한 덧붙임, 서브 시스템들의 그러한 덧붙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발달해서 into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점점 발달해서 full-blown system, 완전히 만개한 또 다른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엔 또 다른 서브 시스템이 계속 덧붙여질 수 있죠. 결국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위 체계를 갖다 보니까 무한대로, 그 어떤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냥 무한대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No limit can be placed. 그 어떠한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됐습니까? 이 글은 사실은 글의 분위기나 약간 느낌 자체가 빈칸 추론으로 내기 참 좋아요. 사실 33번이나 34번 같은 느낌의 그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빈칸 추론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챕터 11 리뷰의 4번째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Socialization not only shape behavior, it also molds consciousness to the expectations and aspiration of the culture, so that we feel shame when others observe our failings and guilt when we feel that we have let others down. 동사가 참 많네요. 그리고 문장 되게 길죠. 이런 문장들도 꼭 한번 해석을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여기 not only가 나왔네요. not only가 나왔을 때 사실은 여기 뭐가 있었어야 돼? 여기 but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so that, 컴마 다음에 컴마를 찍고 so that 이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컴마 so that은 결과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when others observe our failings and guilt, when we feel that we have let others dow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글을 읽다 보면 여기서 and라고 하는 것이 guilt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feel shame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 되는 거예요. 자, 문장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more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해냅니다. 자,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둘 다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주는 거다? more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말이 필자가 더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야. 그럼 어떤 의식이냐면 to the expectation and aspiration of the culture. 그 문화의 기대감이나 그 문화에서의 열망, 그 문화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식. 아, 내가 살아가는 문화는 이런 거구나.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문화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야. 사회화라는 것을 통해서. So that,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we feel shame, 우리는 되게 부끄러움을 느껴요. When others observe our failings, 우리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실패를 봤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의 실패를 봤을 때 내가 그 사회라고 하는 것에 부응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뭔가를 부합했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And 그리고 guilt, 약간의 죄책감도 느끼죠. When we feel that we have let others down,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죄책감도 느껴져요. 내가 그 사회에 부합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지만 요즘에 그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다른 나라에서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더 빨라졌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남들한테 민폐 끼치거나 남들한테 피해 주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뒤처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다 맞으면 나만 안 맞을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나만 안 맞으면 어떻게? 빨리.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접종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 사회에서 빨리빨리 해도 나만 느릿느릿 안 된다라는 거야. 다들 빨리빨리 하니까 나도 서둘러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가볼까요? Here, the cultures differ enormously in terms of how deeply the self depends on internalized community expectations. 여기까지 끝나서 볼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되는데 how deeply 라고 나와 있죠. how deepl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또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how deeply the self, 우리 한 사람 우리 자아가 internalized community expectation, 내면화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기대에 얼마나 깊숙하게 의존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면화되어 있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내면화되어 있는 공동체의 기대감, 그 문화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런 의식, 여기서 형성된 의식 있잖아. 의식을 형성한다라는 말이 internalize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면화되어 있는. 그 내면화되어 있는 공동체의 기대에 얼마나 깊숙이 의존하는가. 의존도가 낮으면 내 멋대로 할래?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내면화가 아주 깊숙이 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거나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in terms of 이런 식의 표현들도 아셔야 됩니다. 뭐뭐라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문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별표 쳐놓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the Japanese have several words. 일본어에서는 사실 일본에서는 Japanese죠. 일본어는 사실 several words, 몇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단어냐면 to describe fine shadings of dependenc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because in our social environment we have not learned to experience such feelings to the same extent. 동사는 지금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가 2개가 나와야겠죠? 제일 먼저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명사, 동사잖아. 여기서 that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잠깐만요. 미안, 잘못했네. 여기서 because가 있군요. 미안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in our social environment는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describe fine shading, shading 약간 미묘한 차이를 말하는데 fine shading이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미묘한 의존, 의무,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미묘한 차이를 묘사하기 위한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봐봐. 여기서 dependence, obligation, responsibility 사실 자체가 되게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것들의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묘사하기 위한 단어들이 있대요. 그럼 이들은 이 일본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dependence와 obligation과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가 몇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로 퉁쳐버리는데 얘네는 그 책임도 뭐 사회적인 책임, 뭐 도덕적인 책임, 뭐 그리고 뭐 가정에서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의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dependence, obligation,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바꿔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in our social environment, our에서 쓰니까 영어를 말하는 거죠. 영미 문화권에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we have not learned to experience such feelings to the same extent. 똑같은 정도까지 그러한 감정,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미묘하게 나눠본 적이 없어요. 즉 미국 문화권, 영어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이런 dependence, obligation, responsibility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뒤에 in Japan, according to Shintaro Ryu, a perceptive Japanese journalist. 컴마 찍었으니까 동격입니다. 굉장히 지각이 있는 일본 저널 기자인 신타로 류라는 사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the typical individual wants to go wherever others go. 잘라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본에선 개인들이 want to go wherever others go. 다른 사람들이 간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한대요. 오케이? 다른 사람이 간 곳에 간대요. dependence. 됐습니까? 뒤에 even when he goes to the beach to swim, he avoids the uncrowded place, but chooses a spot where people are practically on top of one another. 그렇죠? 동산 지금 4개 나왔습니다. 접사는요. even when 심지어 어느 때에도 go to beach to swim, 수영하러 그냥 나 혼자 수영하러 바다에 갈 때도 he avoids the uncrowded places. 붐비지 않는 장소는 피해요. 붐비지 않는 장소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공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의존성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게 되면. 그러니까 uncrowded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혼자 독립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곳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거? dependence, obligation과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가 되는 거죠. 뒤에 but 그러나 선택하죠. 뭘 선택해요? A spot where people 실질적으로 on top of one another 서로 막 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는 어떤 얘기냐면 사회화.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첫 문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열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형성합니다. 사회화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됐죠? 나머지 이야기는 쭉 열고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internalized community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화. 그 문화에서 바라는 것에 내면화라는 말을 써준 거라고요. 됐습니까? 나머지는 예시로 쭉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 6월 모의고사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내면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느낌이라서 혹시라도 빈칸 추론 같은 것들을 나온다면 여기 internalized community expectation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요게 요 얘기거든요. 두 개가 같은 이야기라서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문법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문법적인 부분에서 wherever라고 했잖아.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복합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다 별표 하나만 쳐놓을게요. 그리고 설명 잠깐만 할게. wherever라는 표현은요. wherever는 내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얘는 뭐다? 이름이 복합 관계 부사죠.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관계 부사니까 관계 부사 오케이 알았어. 이 뒷부분을 보니까 빠진 명사가 있어야겠니 없어야겠니? 빠진 명사는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복합 전부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every가 들어가는데 y만 뺐어. ever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도 접속사다. 접속사 카테고리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 접속사인데 얘는 부사절을 이끌게 돼요.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절만 이끕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지만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절을 이끌어요. 근데 일반적인 부사절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만 깊숙이 들어갈게. 일반적인 부사절이 되기도 하고요. 양보의 부사절이 되기도 해요. 양보의 부사절이 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다 괜찮아. 그래서 no matter where 이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부사절이 된다면 the place, any place where 이런 정도로 풀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합관계 부사라는 형태가 나오면 빠진 명사가 없어야 돼 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보통 많이 출제를 해요. 지금 같은 게 보니까 others go 다른 사람이 갑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wherever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이고요. 뒤에 빠진 명사 없으니까 조금 장난을 친다면 여기서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걸로 막 장난치기 좀 어렵겠다. 이 정도. wherever 나온다. 됐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빠진 명사는 없어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요 정도 나오는 거고요. how deeply 원래 우리 교재 자체에 how deeply냐, however deeply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however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 however는 잘 봐봐. however는 복합관계 부사니까 부사 자리에 들어가고요. how는 의문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지금 누구 자리야? 여기 in terms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잖아. 전치사 뒤라서 명사 자리였던 거야. 그래서 however는 들어갈 수 없고 how만 들어가는 거죠. 다시 how는 의문사라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however는 복합관계 부사가 되는 거라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how deeply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법은 이게 워낙에 원래 보기에 나왔던 거라서 글쎄요. 또다시 문제로 나오기엔 조금 애매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정도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11의 리뷰의 마지막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우리 나눠준 자료대로 보자면 서답형, 선택형, 어법 다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You will become more aware of your purpose for organizing when you acknowledge that your current way of life is costing you a lot. 동선 지금 3개, 접수한 2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보니까 whe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시 있네요. 이렇게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고 when부터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become more aware of 우리 be aware of라는 표현을 그냥 묶어서 동사로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organizing, 정리정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when, 사실 이럴 때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리정돈의 목적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뒤에 어떤 조건이냐면 you acknowledge, 당신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뭘 인식했냐면 that your current way of life, 당신 현재의 삶의 방식이 is costing you a lot, 당신의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잠깐 다시 해석해 볼게. 당신이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하겠다. 정리정돈이라는 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Adding up the costs of your disorganization will help you clarify why you want to get organized.
동사는 지금 두 개라서 접선 여기 있습니다. clarify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라고 봐준 겁니다. Adding up the cost of disorganization. 당신의 그 정리정돈되지 않음, 엉망진창 정리되지 않음에 대한 대가가 쭉쭉쭉쭉 쌓여 올라간다라는 것은 will help, 잠깐만, help가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것은 will help you clarify,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 원형 부정사, 아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뭘요? Why you want to get organized? 왜 당신이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People pay daily for their disorganization with time, energy, self-esteem, success, relationship, and more. 이거 좀 묶어서 볼게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okay?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 시간, 에너지, 자존감, 성공, 관계,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disorganization, 정리되지 않음에 대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만 잠깐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정돈이 되지 않음이죠. 정돈되지 않음,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대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대가가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요걸 인식하면, 아,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being disorganized can cost a lot. 다시 한번 정돈되지 않으면 대가가 큽니다. Yet, 그러나 잠깐 별표 치세요. 그러나 often you don't experience how great the expense is because the costs are spread out over time. 동사는 지금 3개입니다. 접속사가 2개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how great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because가 나와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근데 그러나 가끔씩 당신은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가 spread out over time, 긴 시간에 걸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모두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대가가 있는데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대가가 쫙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더 오랜 기간에 이 나쁜 영향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잠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서 how great라고 한 여기 형용사가 나왔잖아.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가 나온 이유는 뭐다? 비동사 뒤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다시. 당신 몇 살이니? 너희들 몇 살이니? 17살이잖아. You are 17 years old. 17 years old. 요 17 years old. 17살만큼 늙었어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앞으로 쭉 넘기죠. 그래서 how old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how는 형용사 부사랑 묶여서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즉 다시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라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니까 비동사 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great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됐죠? 얼마나 큰지 당신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요. Perhaps you lost a promotion. 잠깐만. Perhaps you lost a promotion. 잠깐만. You lost promotion 하는 순간에 이거 예시로 나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당신이 승진의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or a good assignment. 아주 훌륭한 과업.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그 과업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Because you missed an important deadline, or perhaps you lost a friendship. Because you have canceled the dinner together one too many times. 동사 지금 4개입니다. 접사를 보니까 당신이 승진의 기회나 좋은 과업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주 중요한 데드라인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Or 아니면 perhaps you lost a friendship. 당신이 우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you have canceled dinner together one too many times. 좀 과해요. one too many times. 좀 과할 정도로 당신이 저녁 식사를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우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시인 거죠. Unless you really look at the costs in their totality, they don't add up
to a commitment for change because we experience them separately over time. 동사는 지금 3개입니다. 접속 2개 필요한데 만약에 말이야 조건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at the cost in their totality 잠깐만 잘 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당신이 in their totality 전체로서의 비용을 바라보지 못하면 전체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니? 바로 뭐 때문이야? spread out over time.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해되세요? 나의 손해가 전체에 쫙 퍼져 있는 이 전체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거구나. 내가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어. 이렇게 보지 못하면 단편적이면 보겠죠. 지금 당장 큰 손해는 아닌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해됐습니까? 요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넓게 퍼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전체를 보지 못하면 they don't add up. 그것들은 쌓여가지 않을 거예요. 어디까지 쌓여가지 않을 겁니까? To a commitment for change. 변화를 위한 헌신. 변화를 위한 노력까지 쌓이지 않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전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들을 separately over time 오랜 기간에 걸쳐서 따로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네, 큰 손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갑시다. We have got used to the pain. 우리는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왜요? 긴 기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긴 기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별거 아닌 고통들에 익숙해져 버리죠. Hard as this may be. 이 부분 hard as this may be 별표 쳐놓으시고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오케이?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Hard as this may be. 이 문장 요거는 해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Hard as this may be. 이 문장은 사실 생김새부터가 굉장히 생경하죠. 왜 내가 이거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냐면 얘가 동사 맞습니다. maybe 얘가 동사예요.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this. 주어까지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 as는 뭡니까? 접속사죠. 근데 여기서 이상해요. 여기서 이상한 건 어떤 것이냐면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비동사 뒤에 보어 형용사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의 비동사 뒤에도 보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어가 일단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이렇게 덩어리라고 봤을 때 비동사 뒤에 나와야 되는 보어 형용사가 요 앞에 가 있죠.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속사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접속사 뒤쪽으로 주어랑 동사를 쓰기 위함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뒤에 나오는 성분들은 이 접속사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너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들 중에서 접속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비슷한 게 뭐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은 접속사와 합쳐지는 것이지 접속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들 중에서 접속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hard는 이 뒤에서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잠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너 여기다가 hard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니 hard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뒤에서 앞으로 왔다고요. 뒤에서 앞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비동사 뒤에 나온 거라서 형용사가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해석은 양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양보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왜요? 그럼 as라는 접속사가 양보를 나타내는 건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as라는 단어 자체로는 양보의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as가 이런 구조, as 뒤쪽에 있는 녀석이 그 접속사 밖으로 튀어나온 요 구조가 되었을 때에만 양보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문장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ough 또는 although도 됩니다. though this may
be hu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정리. as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재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문법 보기로 나왔었는데 as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중에서 어떤 성분이 접속사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양보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해석해 볼게요. 이것이 되게 힘들게 보일지 모르죠.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참 힘들 수도 있지만 양보입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we need to 잠깐만 별표 치세요. we need to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거죠. We need to deliberately cut through our denial so we can create the changes we want. 이렇게요. 이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cut through our denial 우리의 denial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So, 그래서 we can create the change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여기 대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글의 내용 전체는, 글의 내용은요. 정리정돈 되지 않으면 대가가 커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근데 아주 가끔씩은 그것을 인식하면 정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조건이 있어요. 그 정리정돈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를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아 정리정돈이 필요해 라고 느낄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아주 가끔씩은 그 정리정돈되지 않음으로 인한 대가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야? 그 대가가 넓게 퍼져 있을 때요. 그래서 이 넓게 퍼져 있는 대가를 전체로서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그 정리정돈되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것엔 대가가 넓게 퍼져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전체로서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전체로서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 전체를 봐라. 따로따로 느끼면 안 돼. 전체로서 봐야 돼. 됐니?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됐죠? 글의 내용이 참 어렵죠. 내용도 참 어려운데 이 문법이 참 어려워요. 이 문법 참 어렵거든요. 요 지금 지문은 선택형, 서술형,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요 부분, 특히 요 부분 관심을 두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빈칸초론 같은 것들로 나온다면 여기 in their totality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글의 내용은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정리정돈은 정리정돈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인식하면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그런데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정리정돈되지 않았음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왜? 넓게 퍼져 있어서.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는 것 말고 전체로서의 대가를 바라봐야 돼 라고 필자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1강 마지막 지문이랑 11강의 리뷰 부분의 지문들을 좀 봤는데요. 조금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고 더 막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이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게 됐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석이 잘 되지 않거나 내용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꼭 다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